첫 번째 소식은 연일 칼럼과 설교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인물,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구한말 조선은 점쟁이 나라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과거에 한 설교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문 후보자가 조금 전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을 하면서 그 자신의 칼럼 내용하고 설교 영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영상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까? 일단 크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해명을 한 건데요.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게 교회에서 했던 좀 일제 식민지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해서 했던 위안부 피할머니에 대한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칼럼이었거든요. 네, 각각 어떻게 해명을 했죠? 네,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교회 발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식민지 그 지배를 당한 거를 미화한 게 아니다. 이거는 본인이 했던 거는 위정자들이 똑바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 그 서울대학교 강연인 그 위안부 피할머니에 대한 발언을 보면 일단 본인을 세 딸의 아버지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위안부 피할머니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배상금 위주의 그런 그 일본과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대통령, 노무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시에 언론인으로서 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불편한 감정을 갖게 했으면 뭐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제 중앙일간지 주필의 자격으로 당시에 또 강연을 했었고 또 주요한 어떤 그 직책을 맡은 언론인으로서 이런 글들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이제 표현의 미숙함이었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인으로서 표현이 미숙한 분이 공직자로서 과연 능숙함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문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또 2011년에 그 문 후보자가 그 설교했던 영상이 하나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치호라는 분이 일기를 쓴 게 지금 있어요. 쭉. 그 사람이 쓴 일기에 당시 고종과 민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고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었다. 민비라는 사람도 똑같아. 그리고 백성을 섬기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미신 섬기는 거. 왕이 무당을 좋아하니까 전부 다 점쟁이하고 무당만 있는 거야. 방금 설교 영상을 보면 윤치호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한말 상황, 시대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 점쟁이하고 무당만 드글거린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윤치호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상 정말 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갖고 계셨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한동안 그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유학을 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독립운동에 잠깐 가입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일본 찬양주의자로 돌아서고 말았죠. 본인이 40년 동안 기록한 그 일기 한 부분인데요. 1890년 5월 18일자입니다. 조선이 지금의 야만적 상태에 머무느니 차라리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그 사고를 바로 저기에 적시를 했는데 인용을 했다면 이 부분도 정말 해명해야 될 부분이 인용을 한다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그 전문을 보면 이게 윤치호 당시 그분께서 썼던 내용이 우리나라의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 또 다른 거 인용을 한 게 한 부분 더 있죠?
그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예. 인용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제 빛과 소금 기고문 발췌문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친미를 넘어서 이게 사대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소개를 시킨다면요. 네. 6.25 이후에 미국의 진빚을 생각해봐라. 이런 은혜를 잊는다면 인간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진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3년 예. 윤치호 일기를 예. 보면은 만약 내가 마음대로 내 고국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일본을 선택할 것이다. 오, 축복받은 일본이여, 동방의 낙원이여. 네. 찬양글을 올려서 지금 역사관에 있어서 정말 매국 사관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네.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설교 영상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그 좀 우호적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약간 좀 정당화하는 듯한 그렇게 들리는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그 우호적 발언들을 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또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발전 했습니다. 경제발전했는데 경제발전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하루에 3교대씩 밤을 새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서 상품을 만드는 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어디서 다 사줬죠? 그것도 미국에서 사준 거야.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경제 개발도 사실은 미국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친미를 하자는 게 아니야. 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려면 경제도 부강해야 되고 이런 게 골고루 다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있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돌아보니까 다 이해가 될 만하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금 저 설교 영상을 들어보면 분명히 친미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에 미국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라의 경제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저런 내용들이 이 칼럼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저런 같은 내용들이 네. 약간 좀 친미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미적인 성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약간 종미적인 성향까지 있지 않나 이런 종미적인 성향이요?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충분한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교 분야를 담당하다 보면 한미 간의 이 첨예한 그 이해 갈등 같은 게 참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국 간의 당국자들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가 겉으로는 웃지만 커튼 뒤에서는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만큼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고로 노력을 한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나라를 대통령을 보필해서 이끌어야 하실 분께서 이런 종미적인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미 외교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납니다. 지금 설교 내용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했던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죠. 그 잡지에도 이런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보면 로마 이후 지구상에 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미국만큼 아량을 가진 나라는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끼리 동맹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문 후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진빚을 생각해보라. 이런 은혜를 잊는다면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 진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미적인 걸로 들릴 수 있는 이런 발언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국무총리가 되면 주변 국가의 외교 문제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 쭉 발언을 보면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네. 방금 종미라고까지도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처럼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라는 이유로
비판을 또 하거나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 오늘 아침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가 그 네. 출입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걸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네. 거기 내용을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즉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그 이제 내각을 총괄해야 되는 총리가 네. 역사 인식이 이렇다면 네. 과연 그 외교 관계에서 특히 뭐 대중국 관계 그리고 대북한 관계라는 거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 코너의 시작 부분에서 오늘 그 출근을 하던 그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이제 일요일에도 출근을 했던 문 후보자의 그 해명 내용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그 해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그 해명과 관련해서 오히려 비난 여론이 조금 더 많이 일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진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그 국민들이 받아들였을까 그 부분을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도 이 논란이 제기가 될 때마다 이제 문창극 후보자는 직접 뭐 말을 하진 않아왔지만 네. 보도자료 형태로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항상 했던 얘기가 교인들한테 교회에서 했던 얘기다. 네. 그렇게 했던데 사실 그 연장성산이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 뿐이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기자회견이라기도 하기 뭐한 게 이제 출근길에 좀 길게 얘기했던 건데 네. 추가되는 질문, 추가되는 이런 뭐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발언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끌어올 수 있는 건데 전혀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예.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네. 이렇게 나온 해명의 배경에도 뭔가 이렇게 물어볼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전혀 하지 않은 거군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 할 말만 하고 사무실로 들어간 거죠. 아, 혹시 본인이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는데 네. 그 어떤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몰려서 했기 때문 아닐까요? 문득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뭐 일단 준비는 꽤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주 일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강연을 했었던 그 온누리 교회를 나가는데 네. 오늘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뭔가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당장 이제 내일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논란을 털고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오늘 이렇게 긴 해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국회 청문 요청서하고 임명 동의안이 국회 사무처로 넘어가게 되니까 네. 그 전에 뭐라도 한번 털고 가야지. 아, 그렇지 않으면 더 논란이 확산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제 나가는 영상이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출근하는 모습이죠. 그 문 후보자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간단한 인사를 하고, 예, 바로 저 자리에 앉아서 해명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 기자회견의 형태는 아니고 저렇게 출근길에 잠깐 앉아서 네. 기자들 앞에서 뭐 해명을 한 거죠. 예.